새해 다짐, 왜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는 걸까요? 매번 끊겠다고 약속하면서도 결국 무너지는 그 이유.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그 원인이 여러분의 의지력 부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어쩌면 조금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늦은 밤,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다짐하면서 집어든 야식.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밀려오는 그 후회감. 우리는 늘 이걸 내가 의지력이 약해서 그래 라고 자책하곤 하죠. 하지만 만약 그 원인이 당신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아주 오래된 생존 본능 그 자체에 있다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나쁜 습관 앞에서 번번이 무너지는 건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무려 1만 년 전부터 우리 DNA에 깊숙이 새겨진 생존 본능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 놀라운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진화의 저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불일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최첨단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 말하자면 여전히 수렵 채집을 하던 원시 시대의 운영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오래된 소프트웨어와 현대 문명의 충돌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인 거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 조상들은 즉각적 보상 환경에서 진화했어요. 눈앞의 열매를 따먹으면 즉시 배고픔이 해결됐고, 맹수를 피하면 즉시 생존이 보장됐죠. 모든 게 바로바로 눈앞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현대 사회는 지연된 보상 환경입니다. 오늘 밤새워 공부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합격 통지서가 날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우리 뇌가 여전히 눈앞에 즉각적이고 달콤한 보상을 훨씬 더 선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시적인 본능은 우리 뇌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쾌락과 고통의 시소라는 원리를 통해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파민을 쾌락 물질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동기부여 물질입니다. 도파민은 우리에게 와, 저거 진짜 원해 라고 계속 속삭이면서 그걸 얻기 위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욕망의 엔진과도 같죠. 중독 전문가인 안나 렘키 박사에 따르면 우리 뇌는 쾌락과 고통을 마치 하나의 시소 위에서 다룬다고 합니다. 한쪽으로 무게가 확 쏠리면 뇌는 어떻게든 수평을 맞추려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무게추를 확 옮겨버리는 거죠. 바로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극적인 영상이나 달콤한 음식으로 쾌락적으로 시소를 한 번에 확 기울이면 우리 뇌는 필사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대편, 즉 고통의 줄을 세게 내려놓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과 그 견딜 수 없는 갈망인 거죠. 이게 반복되다 보면 뇌에 내성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갈망을 멈추기 위해 그저 정상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나쁜 습관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나 강력한 진화적 본능과 뇌의 메커니즘을 의지력 하나만으로 이겨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입니다. 그럼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재설계에 있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의 그 나쁜 습관은 성격적 결함이나 의지 박약의 증거가 아니에요. 스트레스 해소, 지루함 탈피, 사회적 연결 같은 인류의 아주 오랜 욕구를 채우기 위한 조금은 서투른 현대적 해결책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무작정 참는 게 아닙니다. 내 나쁜 습관이 어떤 근본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게임을 했다면 스트레스 해소라는 욕구는 그대로 두고 해결책만 운동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지루함을 달래려던 SNS는 흥미로운 기사로 대체할 수 있겠죠. 결국 같은 욕구를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채워주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똑똑한 대체 전략을 우리 삶에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2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20초 규칙입니다. 인간의 그 게으른 본성을 억지로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죠.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좋은 습관으로 가는 길은 20초 더 가깝게, 나쁜 습관으로 가는 길은 20초 더 멀게 만드는 거죠. 매일 기타를 연습하고 싶다면 케이스에 넣어두지 말고 거실 한가운데 딱 꺼내두세요. 반대로 TV 시청을 줄이고 싶다면 리모컨 배터리를 빼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는 겁니다.
바로 이 작은 저항 혹은 이 작은 편의 하나가 행동을 시작하는 활성화 에너지를 극적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탄력적 습관입니다. 우리가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가 늘 실패하는 이유, 그 원인을 정확히 파고들어서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유연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핵심은 하나의 습관에 3가지 난이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운동 갈 엄두가 안 나는 날에도 미니 단계인 팔굽혀펴기 10개는 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하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우리 삶에 뻣뻣한 계획은 부러지기 마련이거든요. 우리의 습관도 삶처럼 유연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습관의 성패를 가르는 건 단 한 번의 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어가는 그 빈도입니다. 불완전하더라도 꾸준히 쌓아나가는 것만이 결국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더 이상 의지력을 탓하면서 여러분의 그 원시적인 뇌와 힘겹게 싸우지 마세요. 대신에 여러분의 뇌가 아주 자연스럽고 쉽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과 규칙, 즉 여러분을 위한 더 나은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집중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뇌가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울 수 있는 아주 작지만 확실한 시스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멋진 아이디어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